15번째 시간으로 미동이자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같은 데서 보면 많이 나오는 내용 중에서 뭐 세입자들 뭐 철거하는 장면들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미동이자가 이제 크게 보면은 이제 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집이나 땅을 가지고 있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주거용 세입자 중에서 이제 철거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 영업용 세입자 중에서 또 이제 명도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오늘은 토지나 건물을 가지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이 개발 사업에 반대하는 사람들, 이 미동의자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지금 도시민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하는 도정법, 그 기존 재개발 재건축과 이제 2018년 2월 9일부터 새롭게 시행된 미니 재개발, 미니 재건축으로 불리는 소규모 정비사업법을 이제 비교하면서 보고 있는데요. 그 두 가지에서 이제 어떻게 약간씩 뉘앙스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볼 건데요. 도정법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보는 사업 중에서는 소규모 정비사업법에서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미니 재개발이라고 우리끼리 부르고 있고요. 그리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미니 재건축 이렇게 부르고 있죠. 재개발 쪽은 이제 토지 수용을 하도록 하고 있고요. 재건축 쪽은 매도 청구를 하고 있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면 국가의 공권력이 이 사업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것들인데요. 뭐 아까 영화 얘기 잠깐 말씀드렸지만 영화에서 보시면 개발사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제 그 명도할 때 쫓아낼 때 국가의 공권력 그러니까 경찰이나 집행관들이 오는 부분이 있고 아니면 그냥 그렇지 않고 말 그대로 이제 용역들 깡패들이 이제 오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영화에서는 막 그 둘이 혼지하기도 하는데 사실 그 깡패들이 오는 건 불법이고요. 명도라는 처리를 할 때는 국가 공권력에서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가 공권력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 공권력하고 깡패하고 같이 와서 막 하는 경우도 불법이에요. 무조건 국가의 힘을 빌려야 되는데요. 국가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서 선집행할 것이냐가 이제 토지 수용이고요. 민사적 판단을 따라보고 그 판단이 옳았을 때 최종 판단이 나오면 그때 가서 그걸 집행을 할 것이냐가 이제 명도소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 제가 올려드린 법령을 보면서 살펴보 드릴게요. 우선 어, 소규모 정비사업법을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음, 소규모 정비사업법에서 이제 매도 청구 부분이 있는데 가로주택 정비사업 또는 소규모 재건축 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사업 시행자니까 이제 사업 시행가 받아야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 조합 설립인가를 받기까지 이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동의를 이제 원하는 것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조합 설립 또는 사업 시행자 지정에 동의할 것을 이제 서면으로 촉구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촉구하게 되면 그러면 촉구받은 사람은 다시 60일 동안에 그 회답을 해야 되고 회답을 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이제 미동의자로 간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미동의자에 대해서는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라고 보고 있고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이제 빈집법, 그리고 가로채 정비사업법을 보고 있는 건데,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 지금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법에서는 가로채 정비사업하고 자유채 정비사업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 이렇게 나눠주고 있는데, 이 중에서 사실 토지 수용 권한을 주고 있는 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토지 수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국가의 공권력이 강제적으로 들어오는 권한인 건데, 그런 권한을 주어져 있지는 않고요. 우선은 그냥 매도 청구만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특이하게도 이제 법조문에는 왜 그런 이유를 잘 모르겠지만 법조문에는 이렇게 수용 재개를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라고 이렇게 명시해놨더라고요. 근데 이게 아직은 이 부분은 지금 빈집법에서는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걸로 보여지고요. 어디에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문구 나오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재건축점처럼 매도 청구 소송이 진행이 돼야 되는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도정법을 보게 되면 도정법 같은 경우는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청구 소송을 두고 있고요. 그래서 똑같이 재건축 같은 경우는 미동의자에 대해서 매도 청구 소송을 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어느 법으로 하게 되냐면 이렇게 하고 있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서 공익사업을 위한 취득 등의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고 해서 이게 이제 국법 명칭은 토지수용법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토지수용법이라는 게 이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로 이렇게 명칭이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알고 있던 이제 토지 수용법. 토지 수용은 국가가 해야 될 일들을 함에 있어서 장애물이 생겼을 때 국가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이익이잖아요. 그래서 그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고 그 헌법에서 위임을 받아서 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법이 이 공치법이라고 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하는 법률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용, 재결이라고 하는데요. 그말 그대로 사업 시행자인 조합의 손을 떠나서 뭐 깡패를 불러서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떠나서 이제 국가한테 이제 어떤 요구를 하면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어 이제 그걸 집행하는 사업인데 그때는 세입자도 그리고 주거용 세입자, 영업용 세입자 그리고 미동자도 한꺼번에 다 처리가 되는데 근데 이거는 뭐 어떤 부득이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지 가능하겠죠. 그래서 함부로 쓸 수 있는 칼이 아니어서 아주 구체적 명시를 하고 있어요. 어떠한 사업에 한정해서 해라. 그러니까 그게 대부분 다 이제 공익적 목적에 한정된 사업이죠. 그래서 재개발 같은 경우 공익적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이 공치법, 구토지 수용법이죠. 토지 수용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재건축은 공익적 목적보다는 그냥 건물의 낡음, 그러니까 토지 건물 소유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익적 해소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재건축은 이 공치법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그리고 그냥 그 집합건물법에 따른 그 집합건물 소유자들의 분쟁의 어떤 해결 방법. 그래서 매도 청구만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는 그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 소규모 재건축 사업인데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면적만 줄었을 뿐이지 재건축이니까 똑같이 재건축 쪽으로 가는 거고 그래서 매도 청구밖에 안 된다는 걸 알겠는데 이 가로채 정비 사업은 약간 좀 특이하게도 이게 좀 공익적 목적을 봐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 중간점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후도 요건 이 노후도가 사실 이 건물의 노후도도 있지만 건물이 깔고 앉아 있는 기반 시설의 노후도도 같이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반 시설의 노후도까지 포함을 시킨다면 공익적 목적으로 봐서 얘도 토지 수용 가능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 물론 아직 그런 논쟁은 없고요. 그래서 아직은 지금 우리가 빈지 및 소규모 정비사업법 어디를 봐도 토지 수용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래서 우선은 저희끼리는 매도 청구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토지 수용과 매도 청구는 힘의 크기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매도 청구는 말 그대로 이제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걸리는 방법이고요. 토지 수용은 국가의 공권력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공익적 목적을 빨리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공권력을 급하게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 진행 속도가 좀 빠르게 될 건데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공익적 목적으로 아직은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보여진다면 그런 여지를 두기 위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가로정비사업법에도 이렇게 약간 좀 그런 여지를 좀 두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빈지 및 소규모 정비사업법에 지금 여기 보고 계신 빈지 및 소규모 정비사업법에 밑에 왜 그렇게 넣는지 모르겠지만 토지 수용에 대한 내용들을 살짝 넣고는 있어요. 근데 그 구체적인 방법은 매도 청구 쪽만 지금 제시하고 있고 넣고는 있는데 매도 청구 쪽만 제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법령의 개정이나 좀 추세 지켜봐야 되겠지만 우리는 이제 공부하는 차원이니까 아직은 재개발만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재개발과 주거환경 개선 사업만 수용 재결이 가능하고 나머지 사업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있는 재건축 그리고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법에 있는 자유주택 정비사업, 가로채 정비사업,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전부 다 매도 청구 대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매도 청구와 토지 수용의 차이는 매도 청구는 집합건물법에 의해서 소유자들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 그래서 민사적 판단이 요구되는 거고요. 토지 수용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의 공권력이 들어오는 문제,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